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간 모니터링 영상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지원팀장 조인경입니다. 오늘 영상 설명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제공기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 제작물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활동 서비스 개요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0년 하반기 모니터링 개요 및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간활동 서비스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낮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의 발달장애인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축형은 월 56시간, 기본형은 100시간, 확장형은 132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인, 3인, 4인이 그룹을 이루어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입니다. 단, 학업 유예 등의 사유로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18세 이상의 재학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인, 3인, 4인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월 44시간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공기간 모니터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제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기관을 잘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니터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모니터링은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추석이 있는 주간을 제외하고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국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최초 서비스 제공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기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휴무 유무와 관계없이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모니터링 지표 전체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활동 공간 및 설비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립니다. 오늘 영상 설명회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 지표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 공간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활동 공간 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컨설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지표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무 공간과 활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활동 공간 면적 대비 적절한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 시간대에 공간을 다른 서비스와 중복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무 공간과 활동 공간은 제공기간 지정 시 확인하는 부분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공간을 달리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제공기관에서는 활동 공간 도면, 활동 공간 이용 시간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위 지표는 활동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활동 공간을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정비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상시 사용하기 용이한 곳에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관련하여 별도의 소방시설 점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위생상태 점검표, 청소 실시 기록, 소방시설 점검 기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표는 안전관리입니다. 이 지표는 코로나19 천재지변 등의 비상 및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이용자가 인권 침해의 상황으로부터 안전한지, 그리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이 지표에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적절,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적절로 체크됩니다. 첫 번째 하위 지표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을 구비하였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안전 수칙, 응급 상황 시 대응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 또는 출판물을 구비하고 이것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었을 경우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비상시 보고 체계와 연락망이 구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안전 매뉴얼 및 안전관리 출판물, 비상 연락망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위 지표는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에 대한 지표입니다. 상반기 모니터링 이후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경우 상반기에 진행했던 코로나19 특별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문항이기 때문에 2020년 이내에 실시한 기록 또는 실시 계획을 확인합니다. 단, 모니터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기관일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관에 대한 교육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진행 기록의 경우 보고서, 사진 자료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계획의 경우 교육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위 지표는 차량 운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 운행 시 기사 외에 동승자 1인이 탑승하고 있을 경우 적절에 체크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차량 등록증, 보험 가입 내역, 차량 운영 대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위 지표는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코로나19, 수해 등 국가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번호 120, 1339 등 국가 재난 시 긴급 연락망을 구비하고 있고 재난 대응을 위한 신고 접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면 적절에 체크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종사자 자격 기준과 겸직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 하위 지표는 종사자 자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공인력 채용 시 지침에 명시된 자격 요건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단,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 항목은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해당 없으므로 일괄 체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를 유예하여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인력 현황 및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위 지표는 전담 인력 및 제공 인력이 지침에 맞게 배치되었는가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2인 이상 배치되어 있는지, 시설장, 전담 인력, 제공 인력이 겸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제공 인력의 부재 시 대체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 이용자 수 5인 미만 농어촌 제공기관에서는 제공인력 1명이 배치가 가능하며 겸직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 확인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인력 현황, 월별 활동 기록지, 대체 인력 근무 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표는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프로그램의 이용자의 욕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급여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하위 지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매월 활동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수행 기록 과정에 참여하였는가입니다. 활동계획서 및 활동기록지에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확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활동기록지에 자체 프로그램, 협력기관 프로그램 및 불참 사유가 빠짐없이 기입되어 있고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확인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프로그램 구성 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월별 활동계획서, 월별 활동기록지, 개인별 상담 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담 기록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하위 지표는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 중 30% 이상을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 이 항목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도 해당 없으므로 일괄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 하반기 모니터링 시에는 위와 같이 일괄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월별 바우처 수입이 10% 이상을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진행비로는 강사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행비, 시설 대관료, 지역사회 시설 이용료, 체험비, 프로그램 관련 비품비가 포함되며 간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협약체결서, 협력기관 정보지, 프로그램비 진행비, 지출 내역이 포함된 회계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위 지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급여 보전 기준에 따라 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는가입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규정된 급여 보전 기준에 맞추어 급여를 청구하였는지, 부당 청구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더불어 주간 활동 서비스 총 급여량 중 8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가 100% 보전이 됩니다. 이때 80%에 해당되는 시간 기준은 기본형 100시간은 80시간, 확장형 132시간은 105시간, 단축형 56시간은 45시간입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경우 35시간이 급여 보전 기준 80%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에서는 월별 활동 기록지, 송영 서비스 제공 현황, 바우처 결제 내역, 예외 지급 청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표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서식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 서식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서식 4, 5는 지역센터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며 제공기관에서는 서식 1부터 3의 제공기관 작성란에 기입하시어 모니터링 실시 전에 지역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은 제공기관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 규모, 계약 체결 협력기관 등 제공기관 현황과 관련된 사항은 8월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는 종사자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시설장, 전담 인력, 제공 인력 중에서 선택합니다. 대체 인력, 차량 운전기사, 조리원 등 해당 유형에 포함하지 않는 근무 형태의 경우 기타 인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종사자별 계약 여부, 계약일, 종료일 등의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 제공인력 현황에서 엑셀 형식으로 자료를 다운받아 해당 내역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간활동 종사자가 방과 활동 서비스도 겸하는 경우 양쪽 시트에 각각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식 3은 이용자 현황 및 활동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당 기간 내 계약하였던 모든 이용자를 기입하며 이용자별 계약 상태, 계약 시작 일자, 종료 일자의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 대상자 계약 조회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용자별 월별 활동 시간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 내부, 자체 프로그램 외부, 협력 프로그램 외부를 합하여 총 활동 시간이 나오도록 기입하여 주십시오. 송영 서비스를 활동 시간에 포함하는 기관의 경우 송영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활동 시간이 됩니다. 그 외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배포된 지표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간입니다. 이때 개시는 제공기간 지정일 기준이 아니며 최초 서비스 제공 시작일 기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관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기간은 상반기 모니터링 종료 시점부터 8월까지입니다. 상반기 모니터링을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8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주간 활동과 방과 활동 서비스 둘 다 제공하는 기관은 두 가지 서식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란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답은 둘 다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용자별 총 활동시간 작성 범위는 이용자별 활동시간은 국비 지원 내용만 기입하시고 지방비 추가 지원, 자부담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공한 서비스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외 질문사항은 전국에 있는 17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니터링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